이용하시기 전 꼭 보고하세요. 연승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 추천 배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80%의 확률로 현재 6연승 중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할 경기는 해외 축구 6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이메언, 홈에서는 라인 늦게 올리면서 다득점을 노리는 편인데 시타르트가 홈에서와는 달리 원정에서는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을 잡기만 하면 페이스를 네이메언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FC 타르, 일단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어야 공격과 수비가 되는 유형이다. 다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아예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공수 밸런스가 너무 잘 무너지는 양상이 짙다. 할릴로비치도 공을 많이 만지지를 못하니 영향력이 줄어드는 양상이고 실점률은 한 경기를 빼면 모두 멀티 실점이 나오는 모습, 홈에서의 절반 정도 경기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네이메언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본다. 일단 자신들이 홈에서 하는 대로 공격적으로 나가기만 해도 시타르트가 알아서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그만큼 시타르트가 원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휘둘리는 상황에서의 밸런스를 신뢰할 수 없다. 메넨글라트바흐, 브레멘이 올 시즌에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는 편이라 메넨글라트바흐 입장에서는 공략이 어렵다고 봐야 정상일 것. 하지만 브레멘의 현재 중앙 라인의 붕괴가 생각보다 심한 상태고 애초에 수비를 할 때 상대가 침투하는 선수들을 잘 잡아내지도 못하는 양상이다. 크방파라, 페포크의 이탈리아 아쉽지만 플레아라는 투박하지만 스피드와 침투력이 좋은 자원은 엔트리에 남아있다. 브레멘, 현재 중앙을 완전히 틀어막아버리는 양상이었는데 현재 벨코비치, 비텐코트 등 중앙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이탈해버린 상황이다. 올 시즌 침투하는 상대를 잘 잡아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그나마 효과가 있었던 전술도 최소한 이번 경기에서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소리다. 코멘트, 메넨글라트바흐의 우세함을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브레멘의 중앙 라인 뎁스가 망가진 수준이라서 지난 경기 효과를 보았던 전술을 써먹어보지도 못할 위기라는 점을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애초에 브레멘이 침투하는 상대 공격수를 잘 잡아내는 편도 아니었고 원정에서는 브레멘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편이다. 제노아가 가진 플랜으로는 공격적으로 유벤투스를 공략하기 어렵다. 레텔기가 떨구면 구드문드손이 이를 주워먹는 식인데 적어도 유벤투스가 300의 안정감이나 박스 수비에서는 큰 누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3-5-1을 쓰는 팀 특성상 측면에서의 공간을 꽤 내줄 수밖에 없는데 유벤투스의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듯. 유벤투스, 일단 결과는 잘 챙겨오고 있다는 것. 다만 내용은 여전히 재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중원에서 빌드업을 도맡을 선수가 없어서 측면대에 의존해야 하는 양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경기 나폴리전 결승골도 가티의 헤더였을 정도. 그나마 그렇게 골을 우겨 넣으면 300의 안정감으로 지키면서 승점을 따오는 양상은 보여주고 있다. 코멘트, 유벤투스가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듯. 일단 지키기에 능한 편이라서 한 골을 어떻게든 넣으면 이를 지킬 역량은 있는 편이다. 물론 측면 크로스와 헤더가 다득점을 보장하는 플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 유벤투스의 내용은 여전히 재미가 떨어진다. 노팅엄, 올 시즌에는 전력 차이가 좀 난다 싶은 팀을 만나도 400을 고수하면서 올라가는 양상. 하지만 수비적으로 나왔던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을 상대로 3골을 허용한 팀이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에서 수비가 버텨줄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사실 엘랑가와 화이트의 위치 등으로 인해서 노팅엄의 공격도 그다지 꾸준한 면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트넘, 손흥민이 윙에 배치되면서 1대1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고무적, 선제골은 꾸준히 나왔지만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을 윙들이 잘 공략하는 양상은 아니었는데 손흥민이 윙으로 가자 히샬리송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고 실점하는 패턴이 또 나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다. 코멘트, 토트넘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노팅엄이 극단적으로 수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면 노팅엄의 수비가 견디지를 못할 가능성이 클 것. 손흥민을 측면으로 돌린 것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토트넘의 후반 실점 리스크도 추가적인 득점력을 발휘하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 오사수나, 올 시즌에는 양측면 자원들이 최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중. 다만 이 때문에 올 시즌은 지난 시즌만큼 수비에서 견고함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롱킥을 필두로 라요의 전방 압박을 분쇄하는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 편이다. 실제로 최근 오전에서도 3승 1무 1패로 라요를 상대로는 꽤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라요, 전방 압박이 풀리면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점이 치명적이기는 하다. 다만 자기 축구를 구사하는 것을 강호들을 상대로도 보여주는 매력은 있는 편. 실제로 강호들에게는 단점이 파악되어서 체급을 극복하지 못하는 양상이 잦기는 하지만 적어도 중하위권을 상대로 무력하게 무너지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올 시즌 AC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패배가 없다. 코멘트, 오버를 기대해본다. 오사수나가 그동안 라요의 전방 압박을 잘 대응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던 편.
물론 나요의 전방 압박을 필두로 한 플랜과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지지 않았던 저력도 인정할 수 있다. 오사수나의 올 시즌 수비도 지난 시즌만큼 안정적인 축에는 들지 않는다. AS 모나코 원정에서는 나름대로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편이다. 하지만 홈에서는 실점률이 1/4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리옹에게는 좀 밀리는 전적을 보유하고 있고 골로빈의 징계아웃이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리옹의 올 시즌 미드필더진 활약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주도권을 쥘 확률은 모나코 쪽이 훨씬 낮다고 본다. 리옹 지난 경기에서는 툴루즈를 3-0으로 격파. 하지만 PK가 또 나오는 등 수비가 여전히 불안한 구석이 없지는 않았고 라카제트의 해트트릭도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오는 모습. 사실 올 시즌 공을 지켜내는 능력에서 리옹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 미드필더진이 라카제트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코멘트 모나코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 일단 홈에서는 수비가 안정적으로 구성되면서 꾸준히 이어오는 화력에서의 장점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양상이다. 리옹의 미드필더진 이슈로 인해서 주도권을 쥘 쪽이 모나코가 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 리옹의 지난 경기 3골도 나름대로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었다. 자, 그런 분석으로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추천 배팅입니다. 네이메언 대 FC타르 승패 네이메언 승, 맨헨글라트바흐 대 브레멘 승패 맨헨글라트바흐 승, 제노아 대 유벤투스 승패 유벤투스 승, 노팅엄 대 토트넘 승패 토트넘 승, 오사수나 대 라요 승패 오사수나 승, AS 모나코 대 리옹 승패 AS 모나코 승을 추천해봅니다. 더 많은 픽을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배팅입니다. 웨스턴 유나이티드 대 브리즈번 승패 브리즈번 승, 웨스턴 시드니 대 애들레이드 승패 웨스턴 시드니 승을 추천해봅니다. 더 많은 픽을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